여러분 반갑습니다. 2학년 토익의 이용재입니다. 자, 토익에서 출제되는 일부의 유형 중에서 동사와 관련된 문제가 꼭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동사에 대한 인식이 동사는 움직임,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라고 하는 일반 영어적인 정의만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동사는 이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신체 각 기관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와 관련된 부분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볼 수일치도 있지만 뭐 수동태, 능동태, 목적어의 관계에선 이런 걸 따질 때도 있고요. 뭐 tomorrow, yesterday 이런 시간을 나타낼 때는 시제라는 부분을 물을 때도 있습니다. 즉 신체 어디와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출제하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 수일치라는 동사의 수일치라는 부분을 제목으로 접했을 때 일단 여러분들은 두 가지 사전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아, 동사는 누구와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물어보는 의도가 다르다. 근데 동사의 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출제를 하게 된다면 이때는 딱 주어 한 단어만 보시면 끝난다는 겁니다. 결코 문제 전체를 다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지금처럼 수일치가 보인다? 동사의 뒤쪽은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동사에 s가 붙은 걸 우리가 단수라고 보통 취급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으냐면 does, 두 동사와 does 동사에서 누가 단수인가요? 이 단어가 단수인 거 맞나요? 여기에 does, z 이게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s가 붙으면 왠지 복수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주어, 명사에 s가 붙은 건 복수라고 하고요. 동사에 붙는 s는 does의 z와 비슷한 사운드라고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러면 동사에 s가 붙었어?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럼 뒤에 있는 거 볼 필요 없고 주어만 보시면 되는 건데 on 붙으면 여러분 one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예요. 결국 여기도 읽을 필요가 없이 정답은 B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on assembly worker까지 읽으면 확실하겠지만 assembly worker를 안 읽어도 on이란 단어 보면은 이게 하나라는 수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절약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자, 동사에 z가 붙은 게 단수예요. 근데 그럼 이제 뒤쪽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어 동사의 수일치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의 첫 번째 단어가 making이에요. 동명사는 우리말로 뭐뭐하는 것은 이라는 해석이에요. 단체 예약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동명사 주어는 단수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직접 알아보시고 자기만의 공식으로 적용을 해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아, 동명사는 뭐뭐하는 것이구나. 바로 단수가 나오겠구나. is.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공식을 얘기해 드리는 것보다는 선택지를 보고 최소한의 확인만으로도 정답을 골라내자라는 게 제 의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읽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다음 문제. 역시 단수 복수예요. z 이거 붙으면 단수예요. whether가 붙은 주어 자리에 whether가 붙으면 우리나라 말로 뭐뭐인지 사실 이 말 안에는 아닌지라는 단어가 포함된 거죠. 가격이 오를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단어가 복수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whether가 보였다. 이거 역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whether가 이끄는 부분을 읽을 필요 없이 단수가 이미 결정된다는 얘기겠죠. 최소한의 확인으로 빠르게 정답 고르자는 겁니다. our. 여러분 소유격과 정관사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관사와 소유격은 뒤에 있는 명사의 의미를 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남자, 그 남자들, 우리의 사람, 우리의 사람들. 단어가 의미적인 제한을 가하는 거지 뒤에 명사가 단수, 복수가 둘 다 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여기 자체에 결정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뒤에 있는 명사가 결국 관건인 겁니다. 자, 수일치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hour가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manager. s가 안 붙었네요. 그럼 동사에는 s가 붙어야 z 단수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s가 보이면 동사에는 s가 안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급부로 그 공식을 가져가셔도 괜찮겠네요. 자, 똑같은 문제인데 each of. 자, each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각각은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시는데 each란 단어를 쓰려면 여기에 일단 되게 여러 개는 있다라는 건 맞아요. 자, 각각. 자, 각자 이러면 쓰잖아요. 그죠? 네. 여러 개가 있긴 있는데 수일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씩 따로따로 챙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each 쓰면은 요거 한 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each라는 단어가 오는 순간 뒤에 볼 필요가 없어요. 결국 주어는 하나만 취급하겠다는 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단수인 거를 확인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요번에 또 all은 좀 달라요. all이 나오게 되면 우리말로 모두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단어 자체가 단수와 복수의 개념을 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주어 동사 수일치가 되는데 이 단어가 나오면 이 of 뒤에 있는 명사가 복수면 복수의 모두도 복수가 돼요. 근데 여기 단수가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단수의 모두도 단수죠. 그럼 여기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가 길게 나열되어 있으면 결정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를 아시는 거죠. 아이고 올 왔네 올. 둘 다 되는 놈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뒤에를 보시고 얘가 주어죠. 복수면 이것의 올도 복수다. 그럼 여기에는 z 사운드가 붙으면 안 되겠구나. 정답은 B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셨던 이런 of가 들어가 있는 경우의 수일치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린다면 자, one, another, each, either, neither 이런 단어들은 of와 붙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of 이하랑 상관없이 이미 하나란 뜻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죠. another의 on 이거 부정관사 on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죠. 이친 설명드렸고 either와 neither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도 아니다. 어쨌든 하나를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all 설명드렸지만 all, most, some, any는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주어 결정 권한이 없으니까 뒤에를 보고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뒤를 보고 결정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남은 건 이제 이 두 단어가 남아 있는데 a number of부터 number of 형태가 비슷하고 동일한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a number of는 결국 한 단어로 many와 같은 단어입니다. many 하면 복수 아닌가요? 복수. 근데 the number of는 해석이 여기 나온 명사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명사의 수는 해석이 이 단어가 주어처럼 해석이 되죠. 이게 이 단어가 주어인 겁니다. the number. 주어가 넘버니까 단수동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수일치가 쉬운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근본적인 이해. 동사의 수일치는 주어만 확인하면 된다. 주어 자리에 다양한 수에서 누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보자마자 탁 고를 수 있는 신속한 정답 처리 능력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동사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시제와 태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오늘 그 중에서 수일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주였습니다.